자, 14장 자기 인덕턴스입니다. 자, 인덕턴스와 결합 계수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덕턴스입니다. 뭘 인덕턴스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코일의 전류를 인가하면 그 내부에 뭐가 발생됩니까? 자속이 발생됩니다. 자속이. 그래서 코일의 전류를 인가하면 이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여 코일 내부에 세교 자속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이 비례 정수를 우리는 뭐다? 인덕턴스 L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단위는 뭐다? H라고 적고 읽을 때는 뭐다? L이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식으로 적으면 여기에 내부에 만드는 자속의 크기 M 파이 이꼴은 F파이는 흘러준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는데, 이걸 이꼴로 만들기 위한 비례 정수를 우리는 코일이 뭐다? 비례 정수 L 인덕턴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M 파이 꼴은 뭐다? LI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L이 1이라는 뜻은 뭔 뜻입니까? 흘린 전류의 크기가 1A의 전류를 인가했을 때 만들어진 세교 자속의 양이 1웨버라는 자속이 만들어진다면 그 코일의 비례 정수값은 얼마가 된다? 1헬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례 정수이기 때문에 이 L 값은 항상 뭐다? 플러스 값을 가집니다. 자기 인덕턴스는 항상 플러스 값을 가진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 패러데이 공식에 이걸 대입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패러데이 공식이란 것은 코일 내부에 발생되는 자속의 변화에 비례해서 유도 기저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도 기저력의 크기 E1 이꼴은 마이너스 N dt 분지 d 파이 자속의 변화량에 비례해서 유도 기저력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공식인데, 여기에 M 파이 자리에 뭘 넣습니까? M파이와 똑같은 게 뭡니까? LI죠. M파이와 똑같은 게 LI입니다. 그래서 LI를 이어서 대입한다면 E 이꼴은 마이너스 L dt 분지 DI와 같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측에 변화된 전류 dt 분지 DI라는 전류를 인가하면 그 코일 내부에 발생되는 유도 기저력의 크기는 이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 L에 비례합니다라고도 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요 L의 단위가 뭐냐? L의 단위의 정의식은요, 헨리라고 정답했죠, 그죠? 그래서 정의식이 위해서 헨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위는 뭐가 있냐면은 이 인덕턴스의 개념이 M 파이 이꼴은 어디서 놓은 겁니까? LI라는 비례 정수에서 놓은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 정의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L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L의 크기는 M 파이 나누기 I. 그래서 1A의 전류를 인가했을 때 1웨버라는 자속이 넣으면 그 코일의 L 값을 뭐다? 1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단위로 본다면 자속의 단위가 뭐가 됩니까? 웨버고요. 전류의 단위가 암페어죠. 그래서 인덕턴스의 단위는 웨버 나누기 뭐다? 암페어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정의식에서 패러데이 공식에 이어서 정리한 요 내용을 가지고 E 이꼴은 마이너스 L dt 분지 DI란 거죠. 전류의 변화에 따른 유도 기저력의 크기를 구할 때 사용되는 게 바로 요 L 인덕턴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L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L 이꼴은 E 곱하기 역수로 넘어가죠. 역수로 넘어가서 DI 분지 DT가 되겠네요. 전압 나누기 전류가 뭐가 됩니까? 바로 저항옴이죠. 그래서 단위가 옴 곱하기 시간의 단위가 뭡니까? 세크입니다. 그래서 옴 곱하기 세크가 바로 헬리의 단위가 된다는 거죠. 즉 인덕턴스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덕 단위는 헬리나 옴 곱하기 세크나 웨버 나누기 암페어 이 세 개가 다 헬리의 단위, 즉 인덕턴스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상호 인덕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호라는 말 자체가 하나 가지고 뭐다? 두 개라는 값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자기열에 두 개의 코일이 감겨 있습니다. 1차 측의 코일, 2차 측의 코일이 감겨 있다면 1차 측 코일에 흘려준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여, 즉 요 1차 측에 흘려준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여 2차 측 코일에 세교 자속이 발생되죠. 즉 2차 측 코일의 감은 횟수와 자속의 꼬비의 크기의 세교 자속이 발생이 됩니다.
이때 발생되는 세교 자석의 크기는 헐리준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죠. 이걸 식으로 적어보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2차 측에 발생된 총 자속의 양 N2 곱하기 파이2는 1차 측에 흘려준 전류의 크기 I1에 비례하는데 이때 그 비례 정수를 뭐라고 해야 한다? 상호 인덕턴스 M으로 정의하고 그 단위를 헬리라고 정의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적으면 이렇게 적는 거죠. 파이2 N2 파이2 이꼬르 이제 이꼬르입니다. 비례 정수를 뭘로 정했다고요? 상호인덕턴스 M으로 정의한 거죠. MI1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1차 측에 흘려준 전류에서 2차 측에 발생되는 총 자속의 양을 구할 때 사용하는 비례 정수입니다라고 적어주고요. 이걸 우리는 2,1이라고 적어주죠. 1차 측 전류에서 2차 측에 발생된 자속의 양을 구하는 상호 인덕턴스다 해서 2,1이라고 적어주고 이때 파이2도 실제적으로는 어떤 값입니까? 1차 측에 흘려준 전류에서 1차 측 내부의 자속 파이1의 자속이 만들어지고 이 자속의 일부가 2차 측으로 넘어와서 파이2라는 자속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자속을 우리는 뭐다? 1차 측에서 만드는 자속이 2차 측으로 넘어온 그 양이다 해서 파이2,1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상호 인덕턴스는 실제 넘어온 이 자속의 양은 이 2차 측 코일에 흘려진 전류에서 그 내부에 만들어진 이 자속과 비교했을 때 동일 방향으로 넘어온다면 이 코일 내부의 자속이 증가하겠죠.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반대 방향으로 넘어온다면 자속이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차 측 코일에 흘려준 이 전류에 의한 자속과 1차 측 전류에서 발생돼서 2차 측으로 넘은 이 자속이 동일 방향이라면 가극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상호인덕턴스 M을 플러스 값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은 2차 측에 흘려진 전류와 S에 의한 자속과 1차 측에서 만드는 자속의 즉 유도된 자속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라면 전체적인 자속의 양은 감소하게 되고 그 극성을 우리는 뭐다? 감극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M은 뭐다? 마이너스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기 인덕턴스는 항상 플러스 값이었지만은 상호 인덕턴스는 같은 극성 이 자속과 넘어온 자속이 같은 방향이라면 가극성이 돼서 플러스 값인데 2차 코일에 만들어진 자속과 1차 코일에서 넘어온 자속이 반대 방향이라면 감극성으로서 마이너스를 가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르데 공식에서 이걸 대입해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측에 걸리는 제답, 이 투는 자, 2차 측 코일의 내부에 발생된 자속의 변화량이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N2 dt 분지 d 파이 2인데 지금 구하고자 한 거는 2차 측에 흘려준 전류에서 발생되는 자속이 아니고 유도 기절이 아니고 1차 측에서 흘려준 이 전류에 의한 유도 기절을 지금 구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이 2,1이죠. 1차 측에서 만든 자속이 2차 측으로 넘은 양에 비례해서 유도 기절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N2 곱하기 파이 2는 뭐가 같습니까? 이 값하고 똑같죠? 이 값을 대입한다면 이렇게 또 적을 수 있네요. 이 꼴은 마이너스 M21 dt 분지 di1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측에 흘려준 이 전류에 의해서 2차 측에 뜨는 유도 기절의 크기 이꼴은 마이너스 M dt 분지 di1으로 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럼 이 상호 인덕턴스 M은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되냐? 이 비례정수 M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 그는 K 루트 L1 L2로서 계산이 되는데 요 놈은 R에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합계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계수란 건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자속에 의한 결합 정도를 우리는 결합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1차 회로에서 발생한 자속과 그 자속 중 2차를 통과한 자속의 비.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1차 코일에 흘려진 줄에서 1차 코일에 자속이 만들어진다. 그 자속을 파이 1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이것 중에서 일부는 누설이 되고 나머지가 뭐다? 2차 코일로 넘어가겠죠. 그 넘어간 양을 파이 뭐다? 2, 1이라고 그랬습니다. 1차 코일에서 만든 자속이 2차 코일로 넘어간 양이라고 정의한 거죠. 이거의 비를 우리는 뭐란다? 일단 이렇게 정의하죠. 파이 1차에서 만든 자속 중에 그 중에서 2차 코일로 넘어간 양의 비를 우리는 파이 1 분지 파이 2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반대로
2차 코일에서 이 전류 때문에 만들어진 자속을 우리는 파이 2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에서 일부는 누설이 되고 일부는 1차회로 넘어가겠네요. 그 1차로 넘어간 양을 우리는 자속의 양을 파이 뭐다? 1, 2라고 이야기하죠. 2차 코일에 만든 자속이 1차 코일로 넘어간 양 이렇게 얘기하죠. 그 비를 2차 코일에 만든 자속 중에 1차 코일로 넘어간 그 비를 우리는 파이 2분지 파이 뭐다? 1, 2라고 정의하고요. 이것의 뭐다? 기하학적인 평균. 기하학적인 평균 뭡니까? 두 개를 뭐하고 곱을 해서 두 개니까. 자, 세 번째 결합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혈이란 건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자속의 결합 정도로 우리는 결합 개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합 개수는 이렇게 정의가 돼요. 자, 1차혈에서 발생된 자속 파이 1 중에 그 중에서 2차를 통과한 자속의 양 파이 2의 비를 우리는 일단 정의해 주고요. 그걸 여기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1차 혈류준 전류에서 1차 코일에 파이 Y라는 자속이 만들어졌고 그 중에서 일부가 자로를 통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2차 코일 넘어갔죠? 그 넘어간 양을 우리는 파이 뭐다? 2Y라고 정의하는 거죠. 1차에서 넘어온 2차 코일에 넘어온 자속의 양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비를 우리는 뭐다? 일단 적어볼까요? 파이 1에 대한 1차에서 만든 자속 중에서 2차 코일로 넘어간 자속의 양의 비를 우리는 의미하고요. 거기에다가 2차 코일에서 발생된 자속, 그래서 2차 코일에 흐려진 전류에서 2차 코일에 발생된 이 자속을 파이 2라고요. 이것 중에서 일부가 1차 코일로 넘어가는데 그 넘어간 양을 우리는 뭐다? 파이 1, 2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 2에 대한 2차 코일에서 만드는 이 자속에 대한 1차 코일로 넘어온 양 파이 1, 2 이거 두 개의 기하학적인 평균이죠. 그래서 기하학적인 평균이란 건 두 개를 곱해서 2루트, 두 개니까 2루트로 곱해준 거예요. 이렇게 곱한 걸 우리는 결합계수 K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에서 맞는 게 얼마나 2차로 넘어가고 2차에서 맞는 게 얼마나 1차로 넘어오느냐 그 비를 우리는 결합계수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우리 각각에 해당되는 파이 2한 이런 것들을 구해볼까요? 자, 파이 2한은 뭐가 파이 2한입니까? 요 값이죠. 요 값. 파이 2한은 1차 흐르는 전류에서 2차 코일로 넘어온 자속 세교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2차 코일의 총 자속 세교수 M 파이 2와는 2차 코일에 발생된 총 세교수는 1차 코일에 흐르는 이 전류의 크기에 비례한 거죠. 그래서 I1의 크기에 비례하는데 그것을 이끌어 만든 결합 계수가 뭐다? 상호에 있어서 M이라는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M2완으로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읽어줄 때는 1차에 흐르는 이 전류 때문에 2차 코일에 넘어간 총 세교 자속은 상호에 떠서 M으로 구한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두 번째, 파이 1을 구하겠습니다. 이 파이 1이라는 것은 1차 혈류준 전류에서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의, 발생된 자속의 양이기 때문에 1차 코일에 총 발생된 자속의 크기는 그 코일의 자기 인데서 L1으로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I1에 혈류준 전류에서 I1에 발생된 총 자속의 양은 그 코일의 자기 인데서 L1으로 구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파이 1, 2를 구하겠습니다. 파이 1, 2란 건 2차 코일에 흘려준 전류 때문에 2차 코일에 만들어진 자속이 중에서 넘어간 뭐다? 1차 코일로 넘어간 자속의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1차 코일로 넘어간 총 자속의 양 N1 파이 1, 2는 2차 코일의 전류에 비례하는 거죠. 2차 코일의 전류에 비례하는데 그걸 구하는 게 상호에 있어서 M이었습니다. M 1, 2가 되겠네요. 그 다음 파이 2란 건 뭡니까? 2차 코일에 흘려준 전류에서 2차 코일에 발생된 자속의 값이죠. 그럼 2차 코일의 자기인 뜻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N2 파이 2 이꼴은 L2 뭐다? I2로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각각의 값 뭘 넣었습니까? 파이 2, 1, 파이 1, 파이 1, 2, 파이 2에 대해서 이 식을 정리해 보면 파이 2, 1 이꼴은 M2, 1 I1 나누기 뭐다? N2. 그리고 두 번째 식은 파이 1 이꼴은 L1 I1 나누기 N2. 세 번째 식은 파이 노란 걸로 할까요? 파이 1, 2 이꼴은 M1, 2 I2 나누기 N1. 마지막 식은 파이 2 이꼴은 L2 I2 나누기 뭐다? N2. 이걸
저 식에 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K 값을 구하면은 K 값은 루터, 일단은 파란 거 먼저 할까요? 파란 거 위에 거 나누기 아래 게 되는 거죠. 그래서 M21 곱하기 I1 나누기 N2, 밑에는 L1 I1 나누기 뭐다? N2. 자, 노란 거 할까요? 곱하기 위에는 M12 I2 나누기 N1, 밑에는 L2 I2 나누기 N2. 여기서 N2 N2 그러면 I1 없어지고, 여기선 뭐다? I2 N2가 잘못됐죠. N2 여기가 노란 것이 자, 요걸 잘못 적었죠. 요거 이게 1입니다. 이게 1이에요. 파란 것이 한 개가 1입니다. 이게 한 개 있어. 여기가 1이네요. 그래서 요 1 없어지고 2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남은 것은 K는 루터, 밑에는 N1, N2, 위에는 뭐다? M1, 2나 2하는 똑같아요. 그래서 의 제곱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양변에 여기에 제곱이 지었으니까 이걸 바꿔 넣을 수 있죠? 그래서 루터 L1, L2 분지 M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M만 남겨놓고 넘어간다면, 그러므로 M 이꼴은 K 루터 L1, L2로 이렇게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상호에서 M은 K 루터 L1, L2로 정의가 되고, K 값은 M 나누기 루터 L1, L2로 정의가 된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죠. 이때 갤럭시 K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사이값을 가지고, 이럴 때가 1차에 만든 자속이 2차로, 요 값과 요 값이 같다는 거죠. 만든 자속이 2차로 100% 넘어간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인덕턴스의 값 계산입니다. 자, 자기 인덕턴스를 계산한 공식 중에서 솔레노이드, 동축 원통, 그리고 평행 도선, 그리고 가운데 사이에 전선과 대 사이에 자기 인덕턴스를 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솔레노이드에서의 인덕턴스, 자기 인덕턴스를 구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솔레노이드에서의 자기 인덕턴스가 되겠습니다. 자기 인덕턴스 구하는 정의식은 M 파이 꼴은 Li죠, 그죠? 여기서 L은 M 파이 나누기 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라는 전류를 흘렸을 때, 이게 I라는 전류를 흘렸을 때 내부에서 발생하는 자속의 양 파이를 구해서 요 자리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속 파이는, 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자속 파이는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 이꼴은 자속 밀도란 것은 투자율 곱하기 자기장이 세기가 된 거죠. 그거 곱하기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어주면은 요 자루의 투자율은 U고, 이 자루의 면적은 S고, 그럼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겠습니까? U 곱하기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공식은 환상 솔로노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공식은 H 이꼴, 원래는 2파이 A 분지 NI인데, 요 2파이 A가 바로 뭐다? 요 자루의 길이 L을 말하는 거죠. 반지름 A로 주어진다면 2파이 A로 했지만은 자루의 길이가 주어진다면 자루의 길이 L 분지 NI로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문제는 이 자루의 길이가 주어있기 때문에 L 분지 NI가 바로 요 내부에 발생되는 자기장의 세기고, 거기다 투자율과 면적을 곱한다면 바로 뭐가 된다? 이 내부에 발생된 총 자속의 양이 되겠네요. 그걸 요 파이 자리에 넣겠습니다. 요즘에는 L 이꼴은 전류 I 분지 N, 파이가 얼마입니까? 요 값이죠. 그래서 mu L 분지 NI, 그리고 곱하기 면적 S가 되겠습니다. 요거 없어지네요. 요거 없어집니다. 자, I 없어지고 남는 거는 L 분지, 이제 mu가 앞으로 빼고요. mu. S도 앞으로 빼고요. S 가면 횟수가 몇 개입니까? 여기 앞에 공식에서 한 개 있었죠? 공식에서 한 개 있고, 요 내부에 한 개가 또 나오죠. 내부에서. 그래서 공식에 있는 한 개와 내부에 있는 한 개가 합쳐지니까 N 뭐다? 제곱이 된 겁니다. 그래서 L 분지 U에서 N 제곱이 바로 솔로노이드에서의 내부에서의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만약에 문제에서 이게 전체 감긴 횟수 N이 아니고, 이 코일의 전체 감긴 횟수가 N이 아니고 1m의 감긴 횟수가 주어진다면, 즉 1m의 감긴 횟수란 건 뭡니까? 전체 감긴 횟수를 전체 길이로 나눈 거죠. 주어진다면 이 공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렇게 바뀌죠. U에서 가문 횟수 스몰 n이죠. 1m의 감긴 횟수 스몰 n 제곱 곱하기
자로의 길이 L로 바뀝니다. 자, 요거 여기에다가 n 이꼴은 스몰 n 곱하기 길이 L이죠. 요걸 요 n에 이어서 정리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L 분지 U에서 1m의 감긴 횟수 곱하기 전체의 길이, 요게 바로 전체 감긴 횟수죠. 의 제곱이 된 거니까 이걸 풀어보면 L 분지 U에서 n 제곱 L 제곱이니까 한 개 없어지고 남는 거는 U에서 n 제곱 곱하기 L이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 감긴 횟수가 주어지면은 L이 나눠주고 1m의 감긴 횟수가 주어지면 길이 L이 곱해지는 공식이 된다는 거 여러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솔로네이드에서의 상호 인덕턴스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그러면 자로를 이렇게 감았을 때 1차 측, 2차 측으로 감아야겠네요. 그래서 1차 측에 코일 하나 감고 2차 측에 코일을 감았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측에 IY라는 전류를 흘렸을 때 요 줄에서 파이Y라는 자속이 만들어지고 이것 중에서 2차 측으로 일부가 넘어가겠죠? 요 중에서 일부가 2차 측으로 넘어가는데 그 양을 우리는 파이 뭐다? 2,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상호 인터스의 정의식이 뭡니까? 요 2차 측에 체결된 전체의 자속의 양은 여기 코일에 체결된 전체 자속의 양 파이 2, 파이 2와는 N2, 파이 2와는 1차 측에 흘린 전류의 크기에 뭐다? 비례하는 거죠. I1의 크기에 비례하는데 그걸 이끌어 맞는 게 이 콜과 이 콜 사이에 뭐다? 사위드스 M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2차 측에 발생된 총 세교 자속수는 MDT 분지 MI1으로 구한다. 이때 요 값도 2,1이죠. 1, 2나 2는 같은 거예요. 2차 측에서 1차 측 넘어간 거나 1차 측에 2차 넘어간 거나 똑같기 때문에 1, 2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구하고요. 자, 요 1차 측에 맞는 자속이 2차 측으로 넘어간 양이 파이 2,1인데 이 파이 2,1은 파이 1하고 일단 요 조건에서 뭐다? 같다고 보는 거예요. 왜? 완전 결합을 하는 거죠. 1차 측에 만든 자속이 2차 측으로 손실 없이 넘어가는 완전 결합 조건에서 문제를 구한 겁니다. 그 결합 쪽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상호인터스 M 어떻게 합니까? M 이꼴은 N2 곱하기 파이 2,1인데 파이 2,1이 파이 1하고 똑같죠? 파이 1 나누기 I1입니다. 그러면 요 내부에 발생되는 파이 1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속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하고 똑같이 자속 파이 1 이꼴은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 이꼴은 UH1S입니다. 투자율이나 자속 면적은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뭐 1, 2를 구분하지 않고요. 이렇게 이어주고요. 그럼 1차 전류에서 1차 코일에 만든 이 자속만, 자기의 시기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U. 자, 아까 앞에 한 것처럼 요 자로의 길이가 L이고 가문 횟수가 N1이고 N1이고 그 내부에 흘러간 전류의 크기가 I1일 때 이 코일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L 분지 뭐다? N1 I1이 되는 거죠. 곱하기 S네요. 이걸 여기에 이어주겠습니다. 어느 자리에? 요 자속 파이 1 자리에 이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N2 나누기 I1 자속 파이는 곱하기 L 분지 U N1 I1 S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I1 없어지고 남는 거는 L 분지 이렇게 나가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M 이꼴은 L 분지 뮤 요거 한 개, S 요거 한 개. 그 다음 남은 거 뭡니까? N1과 N2의 곱이죠. 그래서 N1, N2 이렇게 곱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코일 사이에 상호 인턴스는 L 분지 위에서 N1, N2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값으로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솔레네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L 분지 위에서 N제곱 또는 뭐다? 1m의 감긴 횟수가 주어지면은 위에서 1m 감긴 횟수의 제곱 곱하기 길이, 자료의 길이로서 구해진다. 이렇게 정의하고요. 두 번째, 동축 원통일 때 요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와 인덕턴스 크기와 외부에서의 인덕턴스 크기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의 인덕턴스 크기는 요 관계식을 위해서 풀어주는 거죠. LC 이꼴은 투자율 곱하기 유진율을 같다. 이 관계식으로 구해주는 거예요. 풀어보면 LC 이꼴은 투자율 곱하기 유진율과 같다. 자, 어떤 물체의 인덕턴스의 각각 정률을 곱한 것은 그 물체의 투자율과 유진율을 곱한 것과 같다는 뜻이죠. 이걸로
구해주는 거예요. 자, 이걸로 L의 크기를 구하면 L의 크기는 mu S 입실론 나누기 C가 되겠네요. 근데 동축 원통일 때 외부에서 C값 구하는 공식 어떻게 합니까? C값은 2파 입실론 로그 A 분지 B지 않습니까? 그걸 이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주면은 mu 입실론 곱하기 C 분지 1이니까 다시 해주면은 mu 입실론 곱하기 C의 역수죠. 정정량의 역수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파 입실론 분지 로그 A 분지 B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입실론 없어지니까 남는 거는 2파이 분지 mu 로그 A 분지 B가 되고 이거는 1m당의 L값이 된 거죠. 왜? 이 자체가 1m당의 C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m당의 C값이죠. 그럼 전체의 L값은 여기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 길이 L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파이 mu L 곱하기 로그 A 분지 B라는 값을 가지고요. 내부에서의 L의 크기는 8파이 분지 mu L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선과 대사의 C값은 똑같은 공식에다가 요 L 이꼴은 mu 곱하기 입실론 나누기 C에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정량 C값을 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선이 하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파 입실론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 로그 A 분지 B인데 이거는 선하고 땅 사이의 길이 A 분지, 선하고 땅 사이의 길이 H 2배를 위에 이어준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주면은 자, 요거는 mu 입실론 곱하기 C 분지 1과 같고 이거는 mu 입실론 곱하기 이놈의 역수죠. 역수니까 2파 입실론 분지 로그 A 분지 2H가 되겠네요. 그럼 입실론 없어지고 남는 거는 2파이 mu 로그 A 분지 2H인데 요 길이 L이 주인다면 역시 L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부에서 L은 이 동축 원통이나 전선 한 가닥은 똑같은 전선 한 가닥이기 때문에 이 전선 한 가닥에서의 L값은 내부에서의 L값은 똑같이 8파이 분지 UL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동축 원통이라는 건 그런 전선이 몇 개나? 2개가 되지 않습니까? 2개이기 때문에 인덕턴스의 값도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이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이렇게 봐도 되고 뭐 요걸 이어서 똑같이 정리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2배를 곱하면은 얼마 됩니까? 2 없어지고 파이 UL 로그 A 분지 D가 되고요. 요 4하고 2하고 약분되니까 4파이 UL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의 2배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덕턴스의 직렬 접속의 유도법입니다. 먼저 코일에 I1이라는 전류가 흘러간다면 암페 오른쪽 쪽에서 엄지 방향으로 이러한 자속이 만들어지고요. 요 자속이 요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어지겠죠? 이어지는 자속이 만들어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 전류가 돌아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갑니다. 그럼 이 전류에서 I2라는 전류에서도 자속이 내부에 엄지 방향의 자속이 만들어지고요. 요 자속이 이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어져 가겠죠? 이어져 갈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두 개의 코일을 한 개의 코일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코일을 한 개의 코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요 코일에 동일한 전류 I라는 전류를 흘렸을 때 요 양대에 뜨는 전압 V는 얼마가 뜨겠느냐, 그리고 이 코일의 L값은 LT값은 얼마가 되느냐 그걸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흘리는 전류가 직렬이기 때문에 I나 IY나 I2는 같은 전류고요.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 V1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 V2를 더한 것이 전체 전압 V가 되겠죠. 전압 분배법칙에서. 그래서 V는 V1 플러스 V2에서 일단 전체 전압 V는 요 전체의 인덕턴스에 구하면 되니까 L, DT 분지 DI로 구하고요. 자, 그 다음 V1은 요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자, I1에 의한 전압과 I2에 의한 전압이 더해진 거죠? 더해진 겁니다. 즉, 간접적으로 보면 이 전류 때문에 자속이 만들어지고 그 자속 때문에 유도 기절이 만들어지고 이 파란 전류 때문에 이 내부에 자속이 만들어지고 이 자속 때문에 2차 측에 유도 기절이 만드는데 그 두 개를 더한 것이 요 전압이다는데 직접적인 거는 그렇지만은 간접적인 건 이 I1과 I2 때문에 요 전압이 뜨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한 것이 우리가
I1에 의해서 뜨는 전압, 자기 코일에 뜨는 전압이 바로 뭐다? 자기 인덕턴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죠. L1 dt 분지 di1 플러스 2차 측에 흐른 전류 I2라는 전류 때문에 요 1차 측에 뭐다? 유도된 전압. 그걸 구할 때 뭐라고 합니까? M 1, 2 dt 분지 di2로 구하는 거죠. 색깔이 좀 바뀌었다마는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그 다음 V2는 어떻게 합니까? V2는 자, V2는 요 2차 측에 걸리는 이 전압의 크기는 똑같은 의미로 2차 측에 흐려진 전류에서 2차 측에 걸린 전압과 그래서 L2 dt 분지 di2라는 전압과 그 다음 플러스 1차 측에 흐르는 전류에서 2차 측에 유도된 유도기질이요. 그걸 구할 때는 상호의 뜻으로 가는 거죠. 2, 1 dt 분지 di1으로 구하는 거죠. 이렇게 구한 두 개를 더한 것과 같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조건에서 아까 양처럼 전류는 똑같은 전류니까 I1, 2가 구분이었고요. 그리고 M1, 2나 2와는 같은 값이죠. 1차에서 2차로 넘어간 양이나 2차에서 1차로 넘어간 양이나 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거의 같다고 대입해서 풀어주면은 L 이꼴은 전체 값은 L dt 분지 di 이꼴은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럼 요거 세 개를 더한 거네요. 그래서 L1 dt 분지 di 플러스 M dt 분지 di 플러스 L2 dt 분지 d 플러스 di 플러스 M dt 분지 di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dt 분지 d는 다 묶게 되니까 뭐가 났습니까? L1 여기 M이 두 개니까 D로 빼고요. 그 다음 L2 플러스 EM dt 분지 di가 남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L 값은 요 값으로 구해진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여기에 발생된 자속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된다면 전압이 감소가 되겠죠.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때는 마이너스 EM이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감극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자속이 만들어진다면 가극성으로 플러스 EM이 되고 다른 방향으로 유도된다면 이 값이 마이너스 EM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직렬에서 자기 인덕턴스의 합성값을 계산한 공식을 유도해 드렸습니다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코일이 감겨 있을 때 직렬로 두 개가 가극성으로 가겠다면 값이 증가했고 간극성으로 값이 있다면 값이 감소인데 각각 M만큼이 넘어가다 보니까 증가한 양은 플러스 EM, 감소한 양은 뭐다? 마이너스 EM이 되는 거죠. 그럼 두 개의 코일이 가극성인지 간극성인지는 어떻게 표시하냐? 이렇게 표시합니다. 점이 찍혀있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가극성, 반대 방향으로 찍혀있는 뭐다? 간극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본다면 요 점이라는 것은 그래서 자속이 요쪽으로 같은 이쪽으로 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뭐다? 가극성. 그럼 요 코일은 어떻습니까? 요 코일에서 자속이 이쪽으로 놓는 거니까 엄지 방향으로 놓고요. 요쪽은 요 코일에서 자속이 요쪽 방향으로 놓죠. 그래서 두 개의 코일이 만든 자속이 뭐다? 반대니까 뭐다? 간극성인데 그렇게 구분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책에서는 여기에 점이 찍혀있는 방향으로 유입 그게 똑같고 또는 유출줄 그 방향이 같으면 가극성, 방향이 다르면 간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이 이렇게 본다면 들어오는 이 집을 기준으로 이 L1이라는 집을 기준으로 이걸 대문으로 보고요. 대문으로 전류가 유입되죠. 들어오고 요 파란 집의 대문으로도 전류가 어떻게 합니까? 요 방향으로 들어오니까 유입이네요. 그래서 유입이니까 뭐다? 가극성이다. 네, 이렇게 전류가 들어온다 보면 빨간 집의 대문으로는 전류가 뭐다? 유입되지만은 파란 집의 대문으로는 어떻습니까? 대문 여기 있네요. 대문으로 전류가 나가죠. 유출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뭐다? 감극성이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가극성을 가동 접속, 감극성을 뭐다? 차동 접속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개의 코일이 병렬일 때는 어떻게 하냐? 자, 같은 방향으로 점이 찍혔으면 뭐다? 가극성, 반대 방향은 뭐다? 간극성이 되는데 가극성일 때는 분모에 마이너스 EM을 빼줘요. 근데 감극성일 때는 분모에 플러스 EM을 더해줍니다. 이거 반대네? 반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위에 값을 만약 고정된 값이니까 위에가 10이고 밑에가 이게 10이고 마이너스 이게 뭐다? 9다. 이렇게 본 거고요. 밑에는 10, 10이고 요 값이 9면은
플러스 9로 본 거하고 위에 값은 얼마 됩니까? 10이 되고 밑에 값은 뭐가 됩니까? 0.5가 되겠네요. 그죠? 0.5. 20분지 10의 개념이니까 0.5가 됩니다. 그럼 이 값은 커졌고 이 값은 작아졌죠? 인덕턴스 값이. 그죠? 그래서 가극성은 인덕턴스 값이 전체 합성값이 증가하는 방향이고 간극성이란 건 전체 값, 인덕턴스의 합성값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감겼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값이 증가하는 방향, 감소하는 방향이 되기 위해서는 가극성 분모가 마이너스 2m이 돼야 되고요. 감극성 분모에 플러스 2m이 들어가야 되는 형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유도하는 과정이 있는데 별 의미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 근수비와 인덕턴스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은 변압기에서 감원 횟수의 비, 감원 횟수의 비 N1, N2 요 비를 우리는 뭐란다? 근수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 근수비와 전압비는 1차 전압과 2차 전압의 비는 같아요. 전압비가 같고 전류는 1차에 흐르는 전류와 2차에 흐르는 전류는 역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I2 나누기 I1이 같고요. 그리고 1차의 저항의 크기의 비와 2차의 저항의 크기의 비는 루트성 안에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루트 Z1 나누기 Z2가 같고요. 그래서 저항이 같단 말은 L의 저항은 얼마입니까? L의 저항은 J 오메가 L이죠. 그래서 저항이 B가 루트 Z1 Z2로 같다는 것은 L의 B도 루트 L1 나누기 L2로서 같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좀 특이한 거는 뭡니까? 요거죠. 전류만 근수비하고 역수더라. 전압비나 근수비는 같고 저항으로 갈 때는 루트성의 비하고 근수비가 같더라.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뭘 구하느냐면요. 자, 1차측 코일의 감원 횟수가 N1으로 주어지고 2차측의 코일의 감원 횟수를 N2로 주어지고 2차측 코일의 L값이 L2라면 1차측 코일의 L1 값은 과연 얼마일까요? 하는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근데 요거 이렇게 공식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요 공식 위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감원 횟수와 L 값은 루트승에 비례하는구나 해서 N1 나누기 N2 이꼴은 루트 뭐다? L1, L2와 같네. 양면을 제곱을 치면 N1의 제곱 나누기 N2의 제곱 이꼴은 L1 나누기 L2가 되네요. 그럼 여기서 L1으로 가니까 넘어가면 그러므로 L1 이꼴은 L2 곱하기 N1의 제곱 N2의 제곱. 다시 적으면 N2 곱하기 N1 나누기 N2의 제곱을 곱하면은 1차 코일의 인덕턴스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요 1차 측 값이 주어지고 2차 측 코일의 값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반대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자, 그리고 요 두 개의 코일의 감원 횟수와 요 L2는 안 주고 L1과 N1과 N2가 주어지고 요 코일의 상호의 뜻 M은 어떻게 구하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 내용은 요 두 개의 관계식에 의해서 요 관계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 반대로 여기에 L2가 안 주어지고 L1이 안 주고 L2가 주어지고 N1, N2가 주어지고 M을 물어본다면 요 관계로 역시 구할 수가 있다는 의미인데, 자, 이 관계를 모르더라도 비례식만 알면 여러분들 풀 수가 있는 내용이죠, 사실은. 그래서 L과 감원 횟수는 무슨 관계? 제곱의 비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감원 횟수가 N1, N2 이 코일의 L 값이 L1, L2에서 나머지 세 개가 주어지고 L1을 구해달라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L1의 값과 L1의 감원 횟수는 제곱의 비례고요. 요 비례 관계나 L2의 값과 L2의 감원 횟수가 제곱의 비례죠. 이 비례의 정수값은 같더라 해서 안으로 곱한 거하고 바깥으로 곱한 게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곱한 거 먼저 할까요? N1 곱하기 N2의 제곱 이꼴은 L2 곱하기 N1의 제곱이 되겠네요. 여기서 우리가 L1을 구하기 때문에 L1은 오른쪽 그대로 찍어주고 L2, N1의 제곱 넘어가서 N2의 제곱. 그래 바로 요 식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여기서 뭘 물어본다면 요 값이 주어지고 요 L2 값을 물어본다면 여기서 L2 값을 물어본다면 반대로 적으면 되겠죠. L2 이꼴은 반대로 요건 그대로 가만히 적혀 있고 N1, N2의 제곱은 가만히 있고 나누기 N1의 제곱이 바로 요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다 주어지고 N1과
N1과 N, 요 N2가 안 주어지고 요 사이 상호에 뜻의 M을 물어본다면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자, M을 구하는 공식은 M은 K 루터 L1, L2인데 K 값은 1로 보죠? 그래서 지금 L1은 주어졌기 때문에 L1 자리에는 L1을 넣고 L2 자리에 뭘 넣어주면 됩니까? 바로 요 공식입니다. 이거 아까 요 비례식을 이용해서 푸는 요 공식을 넣어주면 된 거죠. 그래서 N1의 제곱분지 N1, N2의 제곱을 요 L2 자리에 이어주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어주면은 다시 정리하면 K는 1이니까 무시하고 루터 L1 곱하기 N1의 제곱 그리고 N1, N2의 제곱 여기 제곱이죠. 그러면 취하면은 N1 곱하기 N1분지 N2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자 요 값이 안 주고 요 값이 주면 똑같이 요 값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개의 값은 비례한다는 관계식만 알면은 원할 때 요 행태를 이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인덕턴스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인덕턴스를 갖는 흐르에 시간적으로 변하는 전류를 흘려주면은 유독 지력이 만들어져요. 유독 지력 E가 만들어지죠. 전류를 해주면은 이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만큼 그럼 전압과 전류니까 에너지가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덕턴스의 자기 에너지로 축적이 되고 이 에너지가 전원제어 시 다시 전원체로 반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S는 에너지가 축적만 되지 뭐다 소비되지는 않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 에너지. 자, 미소 전하 DQ라는 전하를 운반대 필요한 에너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압 곱하기 뭐다 전하 QV죠, 그죠? 앞에서 우리 에너지 이꼴은 QV라는 공식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전압 곱하기 이동한 전하의 양이 이동한 데 필요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압은 유독 지력, 역기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라고 적고요. 곱하기 전하는 DQ라는 전하를 이동하는 거니까 DQ 이렇게 이어주면 됩니다. 이때 유독 기절의 크기는 마이너스 1 DT분지 DI가 된 거죠. 그래서 이어주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자, 그럼 조금씩 적으면 DW 미소 전류 에너지 이꼴은 자, 여기 보면은 L DT분지 DI 곱하기 DQ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 DI와 DQ를 자리를 바꿔줍니다. 바꿔주면은 L DT분지 DQ DI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시간당의 전하의 이동을 우리는 뭐라고 읽어줍니까? 그게 바로 전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류란 것은 DT분지 DQ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가 되죠. 이게 전류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LI, D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I, DI가 된 거죠. DW는. 그럼 이걸 우리는 적분을 통해서 전체적인 에너지를 구해야 된 거죠. 그래서 0부터 I까지의 전류를 요걸 적분해 준 겁니다. 그래서 0부터 I까지 흘려준 전류, 0부터 I까지 전류, 요 DI 대해서 적분한 거니까 I의 전류를 적분하면 요 I를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I의 1승이니까 이걸 적분하면 1 플러스 1분지 I의 1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2분지 I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주면은 2분지 I 제곱 L은 상수니까 넘어오고 L. 그래서 2분지 1 LI 제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여기서 LI라는 게 뭡니까? 2분지 1 LI 곱하기 I니까 LI가 바로 뭐였습니까? M파이지 않습니까? M파이. 즉 M파이는 총자속 파이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2분지 1 총체교 자속 파이 또는 M 곱하기 자속 파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I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또 자속 파이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L 곱하기 I와 같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I는 얼마입니까? I는 자속 나누기 뭐다? 총자속, 체교자속이에요. 자속 나누기 인덕턴스 L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치에 총체교자속 파이 나누기 뭐와 같다? L과 같다 해서 이어준다면 2분지 L 파이가 두 개니까 파이 제곱 총체교자속입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전체의 에너지를 뭘로 나눠준다면, 체적으로 나눠준다면 단위 체당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체적으로 나눠야겠습니다. 체적 면적 곱하기 길이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L의 제곱에서 L은 L분지, 여기에서 L은 L분지 U에서 N제곱이고, 의 곱하기 I의 제곱에 면적 곱하기 길이인 체적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체적 면적이 없어지고 L은 두 개죠. 그래서 L제곱 N제곱이 되고요. I제곱.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2분지 U 뭐다? L분지 NI의 제곱입니다. 요 L분지 NI가 바로 자기의 세기 H가 된 거죠. 그래서 2분지 U H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 2분지 1U H의 제곱을 B 이꼴은 UH를 이용한다면 요 공식과 요 공식으로 또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